네, 반갑습니다. 비니아입니다. 자, 오늘은 사례로 풀어보는 이야기 하나만 좀 해볼까 합니다. 원래 저희가 사례를 잘 말씀 안 드리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계약 거래에 있어서 중요할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맞닥뜨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에 불과 2, 3일 전에 생긴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전화통화로 주고받은 내용을 잠시 뒤에 그대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주택에 대한 매매 거래인데요, 서로 협의 간에 가계약금이 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계약금이라 하지 않고 본계약에 준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고요, 녹취도 하고 관련 문자를 그대로 보냅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매도자, 매수자, 주소, 그리고 계약 날짜, 잔금은 언제 할 건지, 그리고 마치 특약에 써놓듯이 본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때는 매수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포기, 매도인은 배액 상환을 해야 된다를 반드시 명시를 하고요, 문자하고 녹취를 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경험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우리 카페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요. 가계약금을 끌었는데 이게 본계약에 준하는 거냐, 계약상의 효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주변에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팔자가 더 센 건지 판사님도 이렇게 좀 만나보고 원고 피고 간의 조정도 해보고 검사님도 직접 독대를 해보면서 저희가 참 많이 배웠는데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사실주의입니다. 어떤 증거 자료의 정확도를 보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장 먼저 보기 때문에 계약서 상의 명시가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본인의 의사가 정확하게 있었다면 그건 계약상 효력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계약금의 일부를 받는다 할 때 본계약에 준하는 협약이라고 반드시 표기를 하시고 금액, 중개대상물의 주소, 매도인, 매수인, 입금 금액, 계약, 잔금, 그런 기일을 정확하게 명시하셔서 문자나 녹취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취소할 때는 협약에 대한 손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자는 해당 금액을 포기, 매도인은 배액 상환을 함으로써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반드시 명시를 하고 본인한테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동의를 한다는 것을 문자나 녹취로 꼭 받아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당장 내일 모레 계약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이 매수자분은 주택은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항상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런 게 문제예요. 가격 절충이 들어올 때 정작 매수자보다 옆에서 훈수를 많이 뜨죠.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선배나 후배나 뭐 좀 이렇게 안다는 사람이 아는 체를 하면서 좀 도와주려고 하죠.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아는 형님, 예전에 동네 아는 형님이라면서 제가 판단했을 땐 중개업을 하고 있거나 일반 업자, 이렇게 가격 절충을 좀 잘하고 들이미는 스타일, 그런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힘을 빌어서 매도인한테 한번 어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와 이제 한번 맞닥뜨리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내용인즉슨 본계약은 계약이 아니고 그냥 구두로만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정정이 될 수 있다를 기본 가이드로 깔고 태클이 들어오는 거죠. 사실 결국 목적은 좀 더 깎겠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렇게 해서 매수자분은 직접 말씀을 못 하시고 매수자분의 지인분이랍시고 전화가 와서 딜이 들어오게 됩니다. 공기가 안 좋느니, 그리고 잔금 시점을 미리 협의된 기간이 아닌 당장 내일 모레로 하자는 둥 태클을 걸기 시작합니다. 자, 태클의 첫 번째 요지는 일단은 이것은 본계약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이 좀 안 좋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매도인이 절세를 하기 위해서 특정 기간까지 잔금을 치르겠다라고 한 거다. 이 부분이 문제다 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웃긴 게 잔금 시점이 매도인도 그 기간을 원했고 매수자는 오히려 더 조금 늦췄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조금 더 뒤늦게 돈이 나오니까. 그래서 잔금 일정에 대한 협의도 이미 끝이 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태클이 들어온 거죠. 그런 태클들로 인해서 내가 좀 더 깎겠다, 깎아서 내 위신을 좀 차리겠다 라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좀 더 깊이 얘기를 해보니까 좀 더 많이 깎으려고 작업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게 깎아주고 내가 이만큼 깎아줬으니까 나 수고비 좀 줘, 아마도 이렇게 딜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는 추정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상대방이 얼토당토않게 들어올 때는 처음에는 협상이 진행이 되지만 이 사람이 협상의 가능성이 없겠다는 판단이 되면 빨리 강공책을 펼쳐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강하게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 좀 속된 말로 워낙 잔머리를 굴리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낸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 조금 안다고 해서 괜히 이것저것 트집 잡으면서 간섭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처음에는 부드럽게 접근을 했다가 조금 아니다 싶으면 바로 강공책으로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자꾸 약점만 파고들라 하거든요. 어떤 것을 탁 던졌을 때 내가 살짝 위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더 세게
크게 나옵니다. 이것저것 묶어서. 그래서 상대방이 말을 못하게 만들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말을 이어가죠. 거기에 이제 말리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 하다 보면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을 때는 내가 마지막에 어떤 결단을 할 것까지 계산을 해놓고 안 되면 그 딜을 하셔야 돼요. 절대 끌려가시면 안 돼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이러쿵저러쿵 태클을 걸 때면 절대 끌려만 가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통화한 내용 한번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꼼수 부리는 그런 꼴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저도 기강이 돼서 아마 고성으로 주고받은 얘기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부동산입니까? 예, 예. 아까 제가, 여기, 건물주하고, 예, 이제 지 동생 전화고, 이 지 전화가 아니고, 이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예,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통화를 했는데, 아예 이야기 자체를 들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어째 구두병은 구두병이니까. 아니, 지금 예. 요 전화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 예, 집안 행위고, 예. 예, 원래 사람입니다. 네네. 원래 사람이고, 아니, 그러니까 분이 본인이 씨예요? 정확하게 아니고, 얘기를 예. 하세요. 잠깐만, 본인 바꿔줄게요. 예, 여보세요? 예, 예. 예, 사장님, 가르쳐내고, 오면서, 전화상으로,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예, 예, 사장님하고 사모님하고 얘기를 했죠. 예, 같이 오면서 이야기했고. 근데 이제, 아는 형님이, 예, 내가, 옆에 바로 밑에 사시는 분이 오늘 이야기를 했다마는, 예, 아유, 이 형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래 했구나 하면서 이제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기라, 예. 그 동네 사니까. 예, 그래가고 상황이 있고 보면은 무슨 그 환경하고 이런 걸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했나 하면서 내가 전화를 해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래가 형님이. 그러면은 요지를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아.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건축물이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이 형님이 이제 거기 사니까 이제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보니까 지금 형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시는 분이 이제 계약이 지금 12월 넘어가고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됐는데. 근데 2월까지 얘기돼 있다 하시던데 서로 2월 얘기해서. 2월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 또 한 1억 정도 돈이 이제 내가 네. 그때 바로 지금 하도 되는데 네. 내가 그런 식으로 조금 연한 게 있어갖고 네. 그래 이야기 돼갖고 이제 그래 내가 이야기 행기고 네. 그거를 말고 이제 나는 모르지. 나는 집을 사보도 안 했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형님이 잘 아니까 이제 또 상의를 하고 또 그 동네 살았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건 아니다 동생아 하면서 이제 그래 이제 말씀을 쭉 하시면서 건물값만도 1억이 드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거는 그렇고 사장님이 그러면 예. 일단 요지를 말씀을 주세요. 그분이 자꾸 비싸다 어쩌다 하면 그것에 동의해서 이 계약을 안 할 것인지 아니면 트집을 잡자는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주셔야지. 매도인도 황당해 하니까. 좀 그렇겠네. 그래, 그건 아는데, 근데 형님이니까, 이제 동생 형님 입장에서 이제, 좀 이야기를 쭉 조언을 하다 보니까. 자, 근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그거는 내가 이 부동산 쪽으로는 잘 모르고 이래가고, 형님 잘 아니까, 형님 이야기 잠깐 한번 들어봐서 무슨 이야기인지 잠깐 봐드릴게요. 아니,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말씀을 하십시오. 일단 부산에 사장님이 제가 말씀은 다 이해를 했고요. 예. 결론만 말씀하십시오. 이 계약을 본인이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본계약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계약은 이미 구도로 협의가 다 끝났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구두로 되었으면 구도로는 이미 녹취가 다 돼 있고요, 사장님. 그래 녹취가 돼 있더라도 계약 및 잔금은 서로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협의가 돼 있는 기초 사항에 따라서 정해지고 그 이외의 다른 부분은 협의입니다. 협의. 아시겠습니까? 예. 오케이,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원래 파란 쪽에서는 약점을 이야기를 안 해주거든요. 그 약점이 뭘까요? 동네 약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줍니다.
동네 약점은 예, 그러면 내가 일일이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하고 이런 것까지 그래, 판단을 잠깐만요. 하면서 다 선택을 그거는 하도록 합니까? 길게 이야기 안 할게요. 예. 저 빨래 건조가 불가하다. 저 매일 그런 건 아니지만, 저 때문에. 자, 그러면 사장님. 예, 잠깐만요. 그래, 간단하게 얘기하고 말게. 사장님하고 우리가 신간할 것도 아니고 좋은 관계인데, 실험 싸움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즉 말해서 공기질이 나쁘다. 자, 그런 약점은 원래 기본적으로 사는 사람이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맞지? 그 공기의 내 조건 약점은 나쁨은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의 얘기를 그렇지. 일단 해보십시오. 예. 내 약점은 내가 이야기 안 하고 자기가 본인이 알아서 약점을 찾아가야 되는 건데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 돼 있는데 요걸 갖다가 그 일치가 안 해주겠다는 그 어떤 계약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안 해주겠다는 거는 그 세금을 많이 낼까 싶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뭐 세금을 그건 쓰고 있고 여러 안다니까, 가지 그게 상황에 서로가. 따라서 하는 건데 예, 이미 그거는- 협의가 된 걸 가지고 트집잡을 같으면 본인이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계약을 해지하시면 돼. 이해가 되십니까? 자꾸 아니 그것을 그래 하면 되는데 약속을 잡아서 종용을 하시면 안 되고 이미 구도로 협의가 다 끝나 있는 상황을 갖다가 당장 내일 모레 잔급을 치라거나 이거는 내가 임의로 이 협약에 대한 번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책 사유가 현재 매수인에게 있으니까 그거는 계약금에 대해서만 포기를 하시면 돼. 아니요. 네. 아니요. 그런 이야기 부분은 아니죠. 명시되지 않은 그런 부분은 또 아니다 아닙니까? 아이고 구도계약도 타계약이 우리가 이런 가지고 법률소송을 한두 번 해본 줄 압니까? 물론 일단 그렇겠죠. 그런 부분 가지고 내가 이의 제기를 하겠다 하면 일단 취소하시고 뒤에 소를 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렇게 물론 하시면 그렇죠. 돼요. 물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계약 기간을 땡겨달라. 계약기간은 이분은 현재 협의된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이번에 협의한 대로 하고 싶어 한다. 원래 오히려 12월에 하기로 했는데 2월 달에 하자고 구도로 협의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갑자기 내일 모레로 해달란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매도인은 그것은 곤란하다 하게 되면 기존 계약과 협약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 그게 내가 불편하면 기책 사유가 있을 때는 기책 사유 있는 쪽에서 기책이니까 물론 그렇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조금만 더 깎아달라. 일단 계약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예. 계약을 하실 건지 어떤 다른 계약은 하겠는데요. 여보세요. 할 건지 그걸 말씀 주세요. 계약을 하는데 네. 좀 더 깎아달라. 아이고 이미 계약금 잔금하고 매매 대금까지 저희가 구도로 다 협의하고 녹취하고 문자까지 보냈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자, 그러지 마시고 그것만 포기하면 되겠니? 예, 그것만 포기하시면 되죠. 안 할까요? 그렇습니까? 예. 그 포기 의사는 그 3자인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 그 포기를 하겠다면 본인이 포기를 하겠다 하면 포기가 되는 그렇죠. 거죠. 본인이 예, 포기하겠다 하면 포기가 되겠죠. 맞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예, 정말 나중에 포기를 하시고 나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이의 제기나 소를 하시거나 그거는 됐고 그거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자체가 불편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불편하시죠. 원래 고소상을 해놨으니까 구도상이 계약도 예. 계약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하신 건 알겠는데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감안해달라. 저는 그 주인하고. 감안을 할 수가 없죠, 사장님. 이게 엄연한 본계약에 준하는 계약을 한 거랑 동일한 건데 이걸 뭘 또 금액을 얘기를 합니까?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계약서 써놔놓고 누구라도 트집 잡으면 깎아줍니까? 그거하고 틀리죠. 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요. 자, 그게 계약서에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법적으로 따져보시면 될 얘기고 포기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만 따지시면 글쎄요, 저는 그 동생한테 그 포기를 종용할 겁니다. 여기 똥바지 쓴다고 포기를 종용할 거니까 그건 동생한테 나중에 들으세요. 그거는 빨리 얘기를 해주셔야지. 내가 우리 사장님하고 빨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포기를 우리도 다른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그렇겠죠. 여태가 했으면 어떻게 못 팔았겠습니까?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못 팔았겠습니까? 변동 사항이 있으면 빨리 오늘 중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내일 당장 모레 아닙니까, 그죠? 모레 안으로 얘기해 주겠죠, 뭐. 그런데 사람이 너무 그런 식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사장님이 너무 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아니죠.
아니죠. 트집을 잡으시려면 그게 아니고 이거 전부 다 해봤자 또 안되라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땅값까지 해가 주고 토목 비용하고 그 비용도 넘게 든 거 맞아요. 제가 그걸 확인을 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이고 참.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겠고요. 조금만 생각을 해주세요. 됐고 그분한테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그래, 하세요. 예. 조금씩 주인한테 얘기해갖고 조금이라도 전화한 사장님은 전화 오케이, 알겠습니다. 본인이 전화를 하세요. 본인이. 그러게 본인이 네. 하도록 할 테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 여보세요? 저희는 그런 거 더 이상 번복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사장님, 예. 좀 전에 나는 이거 원래 어제 녹취했던 이거예요. 조금 전에 그 형님이 그 동네 살아가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만 그 형님이 이제 노빠시면 이제 동생 뭐 봐준다고 뭐 쭉쭉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없었던 걸 이야기해도 됩니다. 괜히 이제 그 형님은 노빠시면 조금이라도 내한테 무슨 그거 한다고 이제 그래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괜히 전화 끊을 하다가 옆에서 자꾸 전화 돌려봐라 해가고 그래 이야기 댕깁니다, 소장님. 저는 괜찮은데 매도인이 많이 좀 상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좀 마음은 좀 안 좋겠더라. 괜히 괜히 좀 내가 미안해요. 나는 괜히 한번 이렇습니다 했더만 그 형님은 아니다 내가 잘 아는데 하면서 이제 전화 한번 내가 해볼게 하면서 이래 댕기거든. 그러니까 좀 미안해 내가. 월요일에 만나 뵈면 뭐 본의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뺏듯이 받아서 그랬다 하면 되지. 그래 얘기를 할게. 예, 그래 이야기해 줬어. 내가 또 다시 또 미안해 전화를 하려고 했더니 내 전화번호 찍히니까 안 받네. 내 또 이제 끝나고 내가 또 전화를 또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전화되면은 내 전화번호 찍히니까 안 받는 것 같은데 그 집주인 사장님한테 통화해가지고 내 이야기 걸었더라고 한번 전해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괜히 서로 뭐 이래.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다. 예. 자, 이렇게 통화가 끝이 났고요. 잠시 뒤에 이 매수자분께서 미안하다, 매도인분에게도 미안하고 저희한테도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기는 뭐 꼭 그걸 깎아서 어떻게 하고자 했던 건 아닌데 많은 형님이고 하니까 자꾸 그런 말 하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 해서 건네준 건데 뭐 본의 아니게 미안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한테 미안하다 하지 마시고 매도인분이 좀 상처를 받으셨으니까 그 부분 잘 좀 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문제없이 치러지게 된 케이스거든요. 뭐 사람 대 사람 그리고 케이스에 따라서 결과가 각각 다 다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래요. 어떤 가격이나 태클이나 계약이 임박했거나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살짝 트는 경우, 살짝 태클이 들어올 경우에는 절충점을 무조건 찾아보기 전에 과연 이 요구가 합당한지를 먼저 빠르게 판단하시는 그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판단이 됐다면 바로 그것에 내가 상응하는 대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드러움과 단호함을 잘 지니셔서 예기치 못한 상황, 돌발 상황에 잘 판단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